반갑습니다. 다이분더 필고입니다. 네, 제가 한 2달 전에 강의했던 것 같은데 그죠? 또 자주 뵙네요. 예. 오늘 너무 덥죠. 폭염주의보가 아침부터 계속 문자가 오던데 이 더운 날씨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죠? 휴가는 맞죠? 꼭 이렇게 더울 때 휴가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저도 휴가철에 휴가 안 간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할 때 저는 좀 선선하고 사람이 없을 때 휴가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월요일 날 많이 가거든요. 어, 그리고 또 봄, 가을에 많이 가고.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참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장소에서 우리 공부하면서 성공하셔가지고 내 인생에 선택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앞줄에 계시죠? 예. 제 소개부터 좀 할게요. 저 여기 부산에서 자주 이렇게 오시면 저를 자주 보실 건데, 저는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 소개할게요. 저는 이제 제가 투잡으로 아메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을 2000년도부터 지금 24년, 25년 차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건물 있죠, 건물. 이런 건물에 길가에 가면 이런 공사하죠, 그죠? 어, 이런 일 해요. 이렇게 도시가스 공사하는 일을 해요. 집안에도 이렇게 보일러실도 있고 가스레인지 쓰시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이제 한 25년 차 하고 있고 한 7년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둘이 벌다가 혼자 벌고 그죠?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개인 사업을 나머지 한 10년 한 15년 넘었겠죠, 그죠?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걸 늘 꿈꿨었냐면 이런 자유로움을 꿈꿨어요. 어. 그냥 처음에는 이 빵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지? 나는 왜 일을 계속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문득 있잖아요. 강한대교를 탁 가면서 요트를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가면 보잖아요. 나도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의 원동력이 50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죠 어렵잖아요, 그죠? 저도 직장하고 제가 이제 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막상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사람 관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가 크잖아요. 한 번씩 부도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넘어와요. 그대로. 맞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많이 겪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는 이런 자유로움을 꿈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이제 진짜 정체성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왜 일을 하지? 그죠? 그때 이제 이 아메이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일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일은 잘 되고 지금 건설 경기 되게 안 좋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때도 안 좋을 때도 괜찮겠지 했는데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계속 잘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배들 보면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저희는 한 이 사업을 하기 3년 전에 이제 그 뉴트라이트 뭐 이런 건강보조식품하고 세제 뭐 화장품 웬만한 제품을 다 쓰는 소비자였어요. 어. 소비자였는데 이제 저희 스폰서님 저희 동네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이 제품 전달하면서 만나신 분이 사업을 자꾸 소개하면서 이 일을 알게 됐고 저도 이 장소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호기심이 좀 생기다 보니까 뭐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계속 여기서 저녁마다 와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로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고 시대가 메가 트렌드에서 마이크로 트렌드로 변화된다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음,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이 조금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잠을 안 잘 실러 가면 되게 무섭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제 벌써 시작이 돼 갖고 제가 두렵습니다. 지금 5분 만에 와 그죠? 어, 요즘 그 이해됩니다. 요즘 밤에 너무 덥잖아요. 에어컨을 켜면 춥고 맞죠? 냉방병 걸릴 것 같아서 끄면 잠 깨고 맞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오셨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개인이 부자가 되는 시대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은 물통소득이었거든요. 내 시간과 노동력을 곱해서 소득을 버는 일이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산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어,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소비자 네트워크가 계속 끊임없이 왜냐하면 반복 구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 반복 구매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나한테 소득을 주어준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장소에 계속 배우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미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신문이 있죠, 그죠? 미국에는 이제 이런 은퇴하고 크루즈 여행 가시는 그런 분이 많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어, 백만장자 해외여행 갈 때 한국에는 일자리 없나요? 이제 고용센터만 기웃거린다는 거죠. 어, 비교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면 백만장자가 되냐 하면 그 계속 있잖아요. 연금 저축을 하는 거죠. 연금 저축을 한 거를 주식이나 부동산을 다 이렇게 펀드에 투자해서 다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뭐예요? 또 어? 많죠, 그죠? 그죠? 그런 기업이 계속 잘 나가잖아요. 빅테크 기업이라고 애플도 있고 그죠? 그런 기업에 이제 미국 사람의 연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씩 이렇게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쯤 되면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70, 80%가. 근데 그것도 80년대, 90년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경제 성장하면서 집값도 올라가니까 그죠? 그 집을 나중에 팔아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는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보면 주로 뭐 어디에 투자합니까? 적금이나 뭐 예금이나 그죠? 보험성 그런 저축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축이 장기 투자해도 수익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 내용에도 어떤 게 있냐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처럼 뭔가 장기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노인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빈곤율 1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살률도 1위고, 뭔가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본인의 노후 준비를 못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어쩌면 아미 사업이 이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 내가 한 땀 한 땀 만들어내온 이런 소비자 네트워크가 이 연금처럼 이런 소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결국 이제 은퇴를 하면 다시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이런 신문을 보다 보니까 부산이 자영업이 이제 전국 비율이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대요. 근데 지금 너무 폐업률이 많대요. 지나가다 보면 상권이 어렵다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런 자영업이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자본 없이 할 수 있고,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뭐 주부나 뭐 이렇게 시간을 전업을 할 수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투잡을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그리고 능력만큼 내가 보수를 받고 싶은 일이 있고, 그만두어도 부담이 없고, 어, 가게 자영업 하다가 그만두면 뭐 몇천에서 몇억은 우습게 그냥 말아드시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좋은 경험했다 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 리스크가 없다는 말은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어,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되는 거. 뭔가 예전에는 자격증 시대였잖아요.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자격증 따로 학원부터 가는 시대인데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정년이 없고, 그리고 개인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면 어떠냐는 겁니다. 그죠? 괜찮죠? 어, 이런 사업이 아메 사업입니다. 아메 사업. 그죠? 아메 사업은 이제 이 학문적으로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이 내용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죠? 직접 판매라는 말이 와닿고, 그죠?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보통 다단계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의미처럼 여러 단계를 거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만약 1층 매장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물건을 구매하시면 회사와 나하고 직거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스포츠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소개하는 거죠. 광고 유통을 하지 않는 대신 구정 광고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 판매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좋은 장점만을 집약시킨 새로운 방식이죠. 새로운 것도 20년 넘었는데도 계속 새롭다. 그죠? 왜냐하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3번 읽어볼게요. 그죠? 직거래 하다 보니까 중간에 유통이 여러 과정을 거치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안 쓰고. 그럼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는 마케팅이죠. 그죠? 그리고 4번 읽어볼게요. 그죠? 소비자나 판매자나 그죠? 회사가 모두 이익이 되는 거.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래서 다른 말로 직접 판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 있어요. 그 소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무용수였습니다. 요리사요. 헤어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춤이 좋아서 계속 발레만 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어요. 제가 주방에만 25년 있었죠, 아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로 일했었는데 일도 육아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디자인 회사가 야근이 많기도 하고 아이까지 생기니까 더 케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퇴직할 나이죠. 그래도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면은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한테는 두 번째 삶이자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 혼자 커피숍 가고 싶어요. 용돈 인상. 요즘은 부자 되고 다들 싶어.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50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롭게 선택한 일이잖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 당신과 같은 생각과 목표를 지닌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기회가 내일을 향한 큰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응원합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직접 판매 공제죠.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두 번째 삶, 새로운 기회, 그죠? 희망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일 수는 없을까, 그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아메를 이렇게 애용 소비를 하면서 나도 소비자이면서 이 제품을 강구하면서 생산적인 게 일어나는 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우리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쿠팡처럼 이 앱에서 많이 쓰죠, 그죠? 좀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예. 이런 어플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이 어플을 쓰면서 우리는 편리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할인도 되고 어떤 접근성도 너무 쉽고, 그죠? 근데 이런 이익은 모두 있잖아요. 이 플랫폼 소유주가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배달의 민족 보면 중개 이용료가 6.8%죠. 그죠? 7%. 매출이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7%씩 매달 가져가니까 부가 쌓이는 거잖아요. 플랫폼 소비자가 쌓이다 보니까
아메 사업도 똑같아요. 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방금 본 것처럼 내가 쿠팡을 할 수는 없지만 쿠팡처럼 그런 어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회원가입하면 회사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내가 이 제품을 써본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이런 제품의 사용 경험이라든지 사업성을 공유해서 나의 회원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나도 소비자이면서 이런 생산적인 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프로슈머 활동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미 사업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우시는 거는 이게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렇게 제품을 쓰면서 제품의 장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회원들을 모집하는 권한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우리 동네마다 보면 뭐 총판점, 도매점, 소매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총판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회원 가입을 하는 순간 내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내가 소비자이면서 생산을 일으키는 거, 소비자가 그 생산의 주체가 되는 고객 중심의 시대잖아요, 이제는, 그죠? 왜냐하면 판매처는 너무 많아요. 홈쇼핑, TV 캐면 홈쇼핑이 있죠. 인터넷 쇼핑이 있죠. 그죠? 온라인 쇼핑 채널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소비자가 우리 채널을 선택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가장 큰 혜택이 있잖아요. 뭐예요? 가장 큰 혜택이? 그냥 뭐 택배를 해주는 건 단순하게 해주는 거고, 거기다 캐시백, 우리는 현금 캐시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프로슈머를 하는 게 아메이 사업이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변했는지 한번 역사를 한번 보면서 어,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해가 있었구나 이런 걸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일본, 한국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80년대, 70년대에 슈퍼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빨리, 미국은 일본보다 10년 빨리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50년대 슈퍼가 일본은 60년, 70년대 한국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차이가 나는데 이 80년대 보면 갑자기 올림픽이 열리고 이러면서 한꺼번에 이런 유통이 들어온 거예요. 백화점, 프랜차이즈, 다단계까지. 시대에 앞서서 들어온 거예요. 어. 80년대 그때 이제 거의 칼라 TV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제 기억엔 그런데 맞죠? 그 전에는 뭐 칼라 TV도 없었잖아요. 그 홈쇼핑 채널도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KBS, SBS 같은 방송이 있고 이제 그 막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너무 빨리 이렇게 다단계 판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행성 어떤 변종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사기 사건이 많았잖아요. 옥장판을 뭐 몇백만 원에 팔고 대학생들이 어디 그죠? 잡혀가지고 합숙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TV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에 다시 조금 합법적인 다단계가 들어오고 2000년대가 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네트워크 어, 한국유통학회라는 그런 학회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련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이런 단체가 생기면서 연구하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냥 쳐다보기도 싫죠, 그죠? 맞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진짜와 가짜, 뭐 어떤 불법적인 게 많이 없어지기는 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1세대, 2세대 이렇게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나눠지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91년도에 처음 이제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방문 판매처럼 했어요. 물건 수가 한 5가지, 세제 위주로 어, 금액이 작은 뭐 만 원짜리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저희 집도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창고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카오시 저는 카오시라는 제품을 제가 사업할 때 보지 못했거든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차가 없었을 건데 이게 왜 있지? 그죠? 그 당시에 차가 없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만큼 이걸 팔았어야 되는 시대인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사면 아메 제재는 되게 오래 쓰시거든요. 한번 써보시면 알 건데 1년에 뭐 한 두 번 구매하는 제품인데 뭐 차는 뭐 세차를 매일 하지도 않으니까 그죠? 그런 제품을 뭐 이렇게 여러 한 명이 여러 제품을 파는 시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집마다 들르면서 방문 판매인 거죠. 방문 판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오면서 물건 가질 수가 좀 많아진 거예요. 조금 이제 건강보조식품도 들어오고 좀 단가가 있는 제품도 들어오면서 잘 파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서 파는 다단계 방식의 이제 판매 방식을 했고요. 이제 3세대가 오면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우리 앱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휴대폰에서 물건 구매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당시에 SABN이라고 모바일 앱에 구매할 수 있는 게 처음 들어오면서 물건 수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조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행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가지수가 250가지니까 좀 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소비가 사업이 되는 시대 된 거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채널도 다양하고 제품도 없는 게 없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점점 이제 사업하기 쉬운 시대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전에 1세대에 사업을 하셨던 분은 이런 매장이 없었거든요. 서울의 한 군데 매장에서 이렇게 택배로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했어야 되니까 집에 이렇게 물건을 좀 쌓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취하고 오는데 뭐 일주일 있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당장 써야 되니까. 그죠? 그 이해되시죠? 그게 집에 홈샵을 했던 게 당연한 거고. 맞죠? 택배도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집에 재고가 물론 뭐 취약 몇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급하면. 그럼 사람들은 당장 이게 달라고 하는 분들 많죠. 그죠? 저희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면 치약 5개 달라면 없는데 이러면 이상하게 보시잖아요. 내일 갖다 드릴게요. 방금 생각났다. 또 제가 사가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어, 어제도 주문하셨는데 없다 하니까 왜 없냐고 그러시길래 오늘 사다 드리겠다 이랬거든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처럼 뭐 사재기를 하고 뭐 물건을 그래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맞죠? 음. 그리고 보너스의 분배 방식도 달라요. 뭐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는 회사가 많거든요. 많지만 그 보너스를 돈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조금 내가 오늘 이해하고 있으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어. 뭐냐면 보너스를 주는 방식이 바이너리 방식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두 줄만 되는 거예요. 넓이. 그 깊이는 한 7단계에서 10단계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놓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파트너를 계속 도울 수도 없잖아요. 돕다 보면 자꾸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면 그죠? 그리고 넓이도 제한돼 있다 보니까 양쪽이 같아야 소득을 같이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빠르게 소득은 될 수 있지만 안정감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좀 불법의 소지가 있어요. 뭔가 내가 인위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게 많다는 거죠. 매트릭스 방식도 비슷해요. 그거보다 근데 조금 이제 넓이를 넓혀준 것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니레벨 방식은 딱 나를 통해서 한 단계만 되는 거. 다그 밑에 가입하고 파트너를 계속 가입시킬 수 없는 거예요. 1단계만 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내 수익은 많지만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방문 판매예요. 어.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나 아메 방식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넓이나 깊이가. 그래서 계속적인 소득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처음 알린 사람하고 그 알린 사람이 누군가를 알리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저 10단계, 20단계까지 가도 저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도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산도 이렇게 넓이랑 깊이가 제한 없다 보니까 무한대 소득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만의 방식은 뭐냐면 이게 그게 돼요. 상속이 되고 국제 사업이 돼요. 내가 미국이나 일본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조건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달러로 이렇게 보너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좀 다른 점이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중간에 대리점이 없잖아요. 대리점이 있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회사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직거래, 직거래. 그러면 내가 오늘 소비자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치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써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치약을 주위 사람한테 알렸는데 그 제 주위의 사람 누군가가 치약을 만족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 이거 저 TV 인터넷 보니까 이빨이 다른데 너무 많이 닦음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맞죠? 그런 뭐 이렇게 허위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품을 제가 받아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이 없어요. 6달 이내에 어, 수수료가 없어요. 반만 남아 있으면 그냥 100% 해줍니다. 저희는 그죠? 근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뭐 어떤 소비자 뭐 사업자면 뭐 안 된다거나 뭐 어떤 어 재고 반품을 했을 때 수수료를 뗀다거나 그죠? 이런 조건이 있는 것들은 진짜 100%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사행성 다단계하고는 너무 구분할 수 있지만 한번 구분해 볼게요. 가입비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어떤 조항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보통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셔서 물건을 쓰라 하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 매달 가입비를 내야 되는 줄 알고 맞죠? 뭔가를 가입을 하면 내가 뭔가 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하고 뭐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가입비 없는 거. 그러면 가입비가 없다고 명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사업을 할 때는 뭐 500만 원치 물건을 뭐 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입비랑 똑같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력 상품이 뭐냐는 거죠. 생필품을 지급하는지 뭐 내구재를 지급하는지 내구재는 한번 팔면 마진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차를 세일즈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 보면 한 달에 몇 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 특정인만 지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계가 있잖아요. 매달 구매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생필품은 물건이 다양하고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 제한이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필품을 주력으로 해야 돼요. 이 사업은. 그리고 아까 방금 조금 전에 반품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지 수입의 역전이 안 일어나면 지금 하는 사람은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남 좋은 일 시키니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지 지금 요번 달에 갑자기 우리 부산말로 돈 내기를 하죠 그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수입이 바짝 버는 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노는 소득이잖아요 그런 소득이 되는지 그리고 생산 공장이 있는지 공장이 없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냥 물건을 그냥 대리 판매하는 거죠. OEM 방식으로. 그거 말이고 직접 생산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역사성이 있는지 오래됐는지 전통이 있는지 맞죠? 그런 거 중요하겠죠. 그죠? 어, 곧 재밌어집니다. 와 힘듭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펼까요? 손 한번 들고 기지개 한번 펼까요? 기지개 한번 펼까요? 네. 그죠. 요즘에 진짜 밤에 맞죠.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맞죠. 저도 어제 몇 시간 못 잔 것 같아. 너무 피곤하죠. 제 맞죠. 맞죠. 어, 빨리 더위가 넘어가야 될 텐데. 그죠. 그리고 일반 사업하고 비교해 볼게. 일반 사업. 일반 사업. 일반 사업 요즘에 치킨집을 해도 한 1억 들더라고요. 맞죠. 맞죠. 5천은 뭐 별로 할 게 없다. 보통 한 몇 억씩은 들잖아요. 어, 자본이 드는지 경비가 드는지 경비는 들겠죠. 뭔가 사람을 만나고 뭐 교통비가 들고 하는 거는 그죠. 아이템을 내가 고민하는지 회사가 고민하는지 그죠. 그리고 점포가 있는지 없는지 음, 직원이 있는지 시간 투자를 하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돈을 안 투자하면 위험성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낮에 이렇게 뭐 커피숍이나 밖에서 주로 만나거든요. 사람을 만날 장소가 뭐 집에서만 꼭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10년 했고 이제 제가 사업 설명을 하고 뭐 전달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사무실. 지금 여기 사무실인데요. 이러면 씩 웃잖아요. 진짜 어디냐고 없는데요. 이러면 맞잖아요. 여기가 사무실. 자꾸 물어보면 초랑이 사무실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무실이 없으니까 직원도 필요 없고 사무실이 없다는 말은 많은 걸 의미합니다. 물건도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게가 없다는 거는 직원도 없고 그죠? 어. 그리고 아이템도 회사가 다 만들어주고 여기가 우리 사무실인 거예요, 사실은. 제일 시원하고. 어. 저는 새로운 소비자가 여기 오면 항상 편하게 오시라고 어떤 말을 하냐면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장소라고. 어, 이제 여러분들이 치약을 쓰고 샴푸를 쓰면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회사가 이런 데 투자해서 그냥 누구나에게 쓰는 공간이니까 편하게 하시라 하거든요. 우리의 사무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리스크가 될 만한 거는 회사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뭐 조금 쪽팔리는 거 있잖아요. 하다가 안 하면 그런 것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거라 생각해요. 성공 확률은 100%고 맞죠? 그리고 그래서 노는 소득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나면 계속 노는 인세 타입의 소득이에요. 인세 타입 소득. 그 예전에 그 조정래 태백산맥 그 쓴 조정래 있잖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그 조정래 문학관 있잖아요. 벌교 가면 그죠? 거기 저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그 도장 있잖아요. 인쇄라죠, 인쇄. 뭐 책 한 번 찍을 때 뒤에 인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을 한 거잖아요. 출판사하고 저자하고 도장 한 번 찍을 때 얼마씩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찍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도장이 달아가지고 뭐 세 개인가 달았더라고. 얼마나 찍으면 도장이 닳겠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진짜 인쇄 타입의 소득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계속 매년 책이 팔리니까.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쯤에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오면 이걸 필사를 시킨대요. 400, 300, 1권부터 10권을. 원고가 이만큼 되죠. 키 높이보다. 이게 몇 줄 되더라고. 근데 아들은 5년 걸렸대요. 네가 이거 필사해야 상속해 주겠다니까. 근데 며느리는 얼마 걸릴 줄 알아요? 3년 5개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라 이거 필사 물려받으면 되니까 그만큼 좋은 거예요. 진짜 인세 타입 소득은. 어. 저희 딸도 뭐 저희가 뭐 큰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저희 딸 한 번씩 여기 오거든요. 방학이면 이제 자주 아니다가 방학 때 이제 한 번씩 오면 내 따라다녀요. 여기서 공부하거든요. 할 때 어제는 또 퀴즈 미팅 하면서 아이들 네가 봐야 된다 하면 잘 봅니다. 철저하게 이거 누구 거냐고 제가 매일 물어봅니다. 매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좋아해.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물려주셔도 되고 그죠? 사회에 뭐 기부해도 되잖아요. 그만큼 좋은 소득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본능은 똑같잖아요. 어떤 내가 좋은 경험들을 누군가한테 나누는 거,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선한 목적성이잖아요. 이 사람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또 어떤 기회를 주는 일이니까, 그죠? 그런 일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이대로 보면 돼요. 어떤 다른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만나면 이 조건에 이제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체급 제품이 생필품일 거. 음. 왜냐하면 반복 구매가 일어나야 되니까 매달 매달. 두 번째, 제품 경쟁력이 있을 거. 너무 비싸도 안 되잖아요. 어, 적정한 가격에 고품질이면 좋겠죠, 그죠? 어, 또 세 번째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는지. 음. 물건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돌려줍니다. 네 번째는 제조와 판매가 같은 회사. 음, 재판 일치라죠. 내가 제조하고 내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회사의 역사와 공인된 신뢰도가 있는지, 현재도 성공의 기회가 있는지, 지금도 이게 성공자가 배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성 고객이 형성되어 있을 거. 어, 이렇게
이런 고객층이 많다 보니까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 단가도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일 것. 시대의 변화가 사업에 시너지를 줄 것. 음. 예전에하고 다르게 서울도 이제 2시간이면 가잖아요. 3시간이면. 그리고 정보를 주기도 너무 쉽잖아요. SNS를 통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그리고 성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 하고. 그러면 이 좋은 일이라는 인지가 되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오픈 마인드이고 영업력이 있고 뭐 아는 사람이 많고 이러면 뭐 사업을 잘하고 또 아닌 사람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어요. 하는 방식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까 앞에도 보면 누구는 요리사고 무용수고 뭐 다양한 직업에서 이 일을 하잖아요. 어,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 똑같은 방식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뭐 아까 제가 상승 이야기도 하고 했잖아요. 어, 계속 뭔가 2세대, 3세대 물려줘야 되고 평생 할 일이라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그 지금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보식품은 90년이 됐어요. 진짜 오래됐죠, 그죠? 음. 그리고 아메이는 65년이 됐고 이런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평균 기업 수명이 아까 20년밖에 안 되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그 아메이가 6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남다른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핵심도 많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음. 그럼 이 철학이 어떤 게 있냐면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음. 우리 저희 회사도 제가 다녔던 회사도 가장 먼저 근면성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근면성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자유와 가족과 뭔가 여행을 가더라도 가족 여행을 보내주거든요. 보통 보험이나 이런 데 보면 혼자 보내주잖아요. 저희는 아이들까지 같이 여행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모가 이렇게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 애들도 희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으로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해주고요. 그 남다른 보상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보상 보여드릴 거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때 갑자기 이 사행성이라 하시면 안 되고 보여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그죠? 그리고 전 세계에 100개국에 진출해 있고 이런 판매 방식이죠. 직접 판매 기업 중에서 세계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계속. 그리고 한국 아메이는 이제 이 아메이 안에서는 한 3위예요. 3위. 미국 아메이, 중국 아메이, 그죠?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2등, 한국 3위인데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도. 이렇게 전국에 지점이 14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급하는 제품이 뉴트리라이트 건강보조식품 세계 판매 1위잖아요. 요즘에 뭐 배드민턴하고 요즘 지금 금메달 따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운동선수들도 팀 뉴트리라이트라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제품을 지원하고
그 제품을 자기가 먹어보고 좋은 경험들을 이제 후기로 이렇게 해주고 합니다. 예. 뭐 광고료는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라고 탑5 글로벌 이제 화장품 개선 화장품인데 이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원료가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 글리스터 치약 유명한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 탈모 고민 많잖아요. 이 L400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 나온 킨 냄비도 있고, 정수기도 곧 나오죠, 그죠? 이제 9월달에 나올 건데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정전기, 그리고 또 세제는 너무 유명하죠, 그죠? 세제는 그죠? 이런 제품을 지급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메 제품 중에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게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보조식품인데 90년 역사를 자랑하고요. 이렇게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이. 그 최초의 비타민을 만든 회사이고 지금 유기농 농장 하면 이 회사를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대체적으로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 만드는 거죠, 자기가. 원료부터, 씨앗부터. 땅도 자기 선택해서 유기농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 농장이 이제 전국, 전 세계에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 있고, 브라질 있고, 멕시코 있고, 그죠? 그리고 중국에도 아시아의 한방을 연구하는 보테니컬 센터도 있습니다. 연구기관도 많고. 그래서 비타민도 지금 직구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이 먹는 거 한국 사람이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먹는 식습관도 다르고 장의 길이도 다른데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에 맞게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을 연구하려니까 이런 각 대학에 연구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을 연구해서 제품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르게 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청 앞서 있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씨앗부터 우리한테 올 때까지 모든 과정이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누구나 건강 수명에 대한 고민을 하시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을 비교하면 한 15년,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한 8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기간은 유병으로 장수하는 거죠, 요즘은. 왜냐하면 병원 가면 자꾸 의술이 좋다 보니까 맞잖아요.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 아메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 수명을 높일까? 남들하고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하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 생애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리스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리스랩은 1000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17억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와 노화 관련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리스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웰니스 관리 플랫폼 마이 웰니스랩. 예, 이게 개인 맞춤으로 하는 개인 맞춤. 뭐냐면 우리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 사실은. 그죠? 그냥 혈압이 높은갑다, 뭐 당이 좀 있는갑다, 그죠? 조심해라 하고 하면 뭐 약을 처방받거나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한테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려되는 질환이 있잖아요. 5년 뒤, 10년 뒤 어떤 질환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개인 맞춤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국가 정책 사업 중에 하나인 어 그걸로 동의보호관 프로젝트. 그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금이라는 회사가 이제 아메이하고 조인이 돼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금이는 연구 중심의 웰니스 플랫폼 기업이다. 그죠? 영양학과, 체육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 수명이 중요해지고 건강 관리 트렌드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로그미는 건강검진 데이터, 생활 습관 데이터, 유전체 및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 라이프 코칭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죠? 괜찮죠, 그죠? 음. 이런 서비스를 이제 곧 할 거예요. 내년에. 그리고 이 서비스하고 또 같이 연계하는 게 뭐냐면, 어,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마이랩이라고. 지금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 숲의 건강을 판단하려면 숲에 어떤 나무가 있는 것보다 그 숲에 피톤치드 같은 유익한 물질이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이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투입 뒤 유익 물질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측정해야 장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피마스 기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개인 분변을 이렇게 보내서 거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에 어떤 균이 필요한지를 맞춤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질환들이 만성 질환 많잖아요. 그 뿌리를 보면 산화하고 대사 스트레스가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염증이 되면 만성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 뿌리. 그럼 그 시작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를. 그죠? 그래서 앞선 기술이에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한다는 거죠, 미리. 음. 근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검사하는데. 음. 그래서 이렇게 건강 검진 받은 데이터하고 뭐 마이렉 같은 이런 데이터를 이어서 이렇게 내 개인 맞춤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거죠. 뭐 다 먹으면 좋지만 우리 다 먹을 수도 없고 내한테 맞는 걸 위주로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맞춤을 해주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음. 사업이 너무 쉽겠죠, 그죠? 사업도 쉬워지고 내한테 정말 맞춤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먹으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메이 비전이고요. 또 지금은 이제 다음 달부터 9월부터 이제 아메이는 새로운 회견도 시작되거든요. 이제 미국식으로 9월 달이 1월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비전 트립과 비전 보너스가 발표가 되거든요.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주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에 대한 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메 사업이 지금 이제 뭔가 빠르게 제가 요즘에 소비자들을 만나면 사업 설명을 하면 뭔가 빠르게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죠, 그죠? 남의 사업은 너무 느려요. 뭐 그러면 저 항상 보여주거든요. 빠르다고 느리게 보이지만 제일 빠를 거라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시작해도 내년에 플래티늄 갈 수 있거든요. 플래티늄이라는 거는 이게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6달 하는 걸 플래티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구체적인 거는 오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연소득이 돼요. 내년에 플래티늄이 되면. 음. 2박 3일 세미나를 가고 그리고 내후년에 파운드스 플래티늄이라고 1년 동안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면 이제 이런 리더십 세미나라고 가족여행 보내줍니다. 4박 5일. 어, 거기에 연말 보너스가 5천만 원 돼요. 연 보너스. 괜찮죠? 내가 2년 차에 5천만 원 버는 일이 있어요. 대부분의 뭐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아닙니까? 투자한 거 비해서 얼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뭐 투자할 게 뭐 있습니까? 어, 비타민 내가 좀 먹고 화장품 좀 더 바를 수 있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내가 근데 이제 출근한다고 돈은 주진 않죠.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일인데 5천만 원 소득이 되고요. 그 3년 차에 이제 에메랄드라는 세 그룹을 돕는 거죠. 나처럼 4천에서 5천 버는 세 명을 도우면 나는 한 연 7천 정도 돼요. 7천. 뭐 중소기업 같으면 가장 정도 되겠죠, 그죠? 세후 이건 세후 보너스입니다, 지금 세금 떼고, 그러니까 괜찮죠, 그죠?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토탈하면 연말 보너스만 한 7천 정도 돼요. 매달 받는 거 말이고, 그럼 괜찮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죠? 근데 이제 이 3년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 3년에 이제 우리가 잭팟을 터뜨릴 수 있어요, 잭팟을. 어, 물론 기준이 높을 수는 있지만 제 기준에는 제가 진짜 생각이 듭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세 그룹이 여행을 가는 세 명을 도와서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1억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왜냐하면 핀 보너스가 있고 뭐 2차 보너스가 있고 3차 보너스가 있거든요. 뭐 오늘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이아몬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섯네거를 돕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섯네거를 도우면 연소득이 1억 8천 정도. 연말에만 1억 2천. 괜찮지 않나요? 5년 차입니다. 5년 차. 올해부터 해서. 그죠? 그리고 6년 차에 내가 EDC가 되면 이제 한 4억 5천 정도 돼요. 뒤로 가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 소득은. 왜냐하면 아까 복제와 축적이 된다 했죠. 그죠? 올바른 방식으로 배우셔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6년 치면 연말에만 6억 정도 돼요. 연말 보너스만. 연말 보너스만 하면. 지금 시작해 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음, 괜찮죠? 그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왜냐면 지금이 새로운 것들을 주는 기회이다 보니까 비전 보너스라는 게 생겨서 이런 보너스가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Q&A를 해볼게요. 그럼 아미 사업이 어떻게 자산이 되나요? 그럼 지금까지 쭉 알아봤는데 뭐 그건 괜찮아. 근데 어떻게 자산 소득이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아까 방금 봤던 어떻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취업비는 퐁퐁 팔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맞죠? 저희 아버지 매번 그러거든요. 도대체 언제 그거 많이 그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돈이 되냐 이렇게 매번 물어보시거든요. 이야기 매번 해드리긴 하는데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해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여기 볼게요. 그냥 결론적인 것부터. 네이버에 공정위 치면 딱 나옵니다, 이거. 제가 이 보여준 자료 그대로 나옵니다. 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개된 자료입니다. 한국 아미를 들어가면 요렇게 요 밑에 총 매출 떠죠. 1조 2천억. 그죠? 이 돈을 실제로 2022년 매출인 거죠.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정수기고 면제팩이고 이 비타민 종류고 그리고 여기 보죠. 후원수당이 4,600억 지급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중에 총 후원수당 지급률이 34.9%, 법으로 35%못 넘게 돼 있거든요. 지급돼 있고 반품 처리 금액도 100%. 그죠? 100%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일 밑에 보면 다단계 판매 원수가 94만 명. 그죠? 100만 명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100만 명까지. 근데 후원 수당을 받는 사람이 조금 한 4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다 돈을 받아가거든요. 이 일은. 어.
우리가 마트 소비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 매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1%도 안 돼요. 실제로. 이게 돈이 많은 거예요, 되게. 그죠? 그래서 제대로 하시면 돈이 된다는 거. 그럼 수입의 원천이 뭐냐면 이렇게 원가가 있고 광고 유통비가 보통 80%인데 저걸 안 하잖아요. 아메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씩 합니다. 이거는 이미지 광고, 어쩌다 가끔씩. 광고 안 하잖아요. 제품에 대한 광고를. 그죠? 그 광고를 안 하는 비용 있잖아요. 전지현이 가져가고 뭐 송중기가 가져갔던 그 돈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안 하는 대신. 근데 안 하는 대신 원가를 좀 높이 있고, 그죠? 왜냐하면 광고는 하지 않지만 제품이 좋아야 광고가 되잖아요. 고정 광고는 우리가 광고하니까 얘네는 하지 않고, 그래서 품질을 높여놓고 나머지 30% 할인해주고 35% 남은 거를 1차, 2차, 3차 보너스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이제 여기 1차 보너스는 21%까지는 수입의 크기예요. 노력의 크기, 노력의 크기. 이게 처음에는 뭐냐면 제품을 취하기 왜 좋은지도 이야기해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아하지 않죠. 우아하지. 우리는 우아하게 하고 싶죠, 그죠? 우아하게 하는 일은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아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자동차 대리점 하면 우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는 손님 차 팔면 되지. 우리는 그런 돈이 없고, 맞죠? 리스크가 들잖아, 그런 일은. 근데 이 일은 처음에 그래서 우습게 보이는 거죠. 치약 이야기하고 샴푸 이야기하고 이래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래 해야 돈이 되겠나 생각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들을 노력을 쌓아서 안정적인 1,000만 포인트를 만드는 데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누가 와도. 그렇게 하고 나면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소득이 생기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2차 소득이에요. 2차 보너스. 그죠? 그래서 2차 보너스를 받을 때 돼야 인세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매달 매달 이렇게 쓰는 제품들이 늘어나서 내가 애용 소비자가 되고 나처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3%가 캐시 받는 사람이거든요. 3명을 도우면 이렇게 한 10만에서 15만 원 소득이 되고 이런 키트 같은 상품을 줍니다. 음. 한번 지금 CLC를 수료하시고 제일 처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 마트 가시는 분한테 이런 소개를 해보는 거죠. 소개를 해보니까 좀 잘 돼요, 그죠? 그러면 나처럼 10만 원 버는 사람 3명을 돕는 거죠. 그럼 100만 원 소득이 됩니다. 100만 원. 어. 철저하게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리고 나처럼 100만 원 버는 3명을 도우면 나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벌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도 가고, 그죠? 음. 그럼 나처럼 4천만 원, 5천만 원 3명을 도우면 이제 1억 되는 거예요. 쉽죠, 그죠? 쉽죠? 쉽죠?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진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선합니다, 좀. 음, 선하신 분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이런 여섯 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2억 정도 이제 소득이 되는 거죠. 이 이상도 많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여기 이쯤 되면 그래도 조금 내가 일로서 있잖아요. 만족감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이상도 원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뭐 늦지 않나요? 지금 해도 됩니까? 이런 거죠. 남들 다 했는데 이제 해도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제일 오늘 소개했던 분은 스폰서라 하고요. 오신 분을 유라 하고 A, B는 내가 써보니까 좋아서 2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매달 매달 생필품이다 보니까 구매는 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40만 원. 그럼 포인트는 한 50% 정도거든요. 그럼 20만 포인트가 돼요. 뭐 구매 뭐 이렇게 조건은 없어요. 그냥 썼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매출은 20만인데 그룹 매출은 80이 됐다. S에.
내 밑에 다 합치니까 그죠? 80원 여기 6%예요. 48,000원에 나 밑에 60만에 6% 똑같이 36,000원을 빼면 전체에 유 밑에를 빼고 나면 음, 12,000원이죠. 그죠? 12,000원. 전체 36,000원에 48,000원에 36,000원 빼면 12,000원. 그 36,000원도 AB 몫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20만 점 3% 6,000원 두 개를 빼면 24,000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득이 12,000원, 24,000원, 6,000원, 6,000원. 많이 하면 더 많이 가져가요. 선착순, 매출순 아니고 노력순. 그죠? 나중에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그래도 내 소득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60만 점 6%, 36,000원에 12,000원 빼면 이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어, 지금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았고 많이 하시면 돼요. 많이 하시면. 국산 제품도 좋은데 왜 아메 제품을 굳이 써야 합니까? 맞죠? 요즘엔 뭐 국뽕이라 합니까? 한국 제품 너무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이거 보시면 그래요. 건강보조식품도 요즘에도 뭐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장어 구워주고 뭐 양파 접주고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도 홍삼을 먹거나 뭐 이런 인증된 제품 먹잖아요. 그 기준은 뭔가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까? 맞죠? 그럼 이런 기준이면 건강식품 5가지의 선택 기준, 영양소가 균형이 있는지,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지, 이게 유기농 농법으로 하는 건지, 막 농약을 해서 하는 건지, 맞죠? 그다음에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품질 관리를 하는지, 어, 그 과학적으로 과학적 검증은 뭐냐면 완제품에 그 성분이 있다고 표시를 하잖아요. 실제로 있는지, 제품에 비타민 C를 넣었는데 완제품에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런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농장이 있고 없고의 이야기예요. 이 여러 회사가 있죠. 글로벌 기업 중에. 근데 위에는 농장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노팜. 농장이 없어. 그럼 농장 원료는 사오겠죠. 어딘가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는 거잖아. 사오면. 근데 내가 농사 지으면 내가 관리할 수 있잖아.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유기농 농장이 있는 거죠. 뉴트라이트는. 그 밑에는 제조를 하는지 보는 거예요. 제조 아예 안 해요. 없죠. 그러면 농장도 없고 제조도 안 하면 사와서 파는 거네. 사와서 유통회사네. 유통회사입니다. 나머지는 맞죠? 제가 안 만들고 사와서 팔면 유통회사죠. 맞죠? 그러니까 유통회사가 유통 마진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데 소비자한테 뭘 돌려주겠어요? 돌려줄 게 없지. 자기가 안 만드니까 자기가 유통을 하잖아. 맞죠? 그죠? 기준만 봐도. 근데 여기는 자기가 제조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안 맞는 거지. 다른 것들은. 본질 자체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그죠? 우리가 먹는 거는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근데 바르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피부도 흡수를 하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통의 제품들은 그냥 유해 성분이 뭐에 조금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본질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요즘에 문제 핫한 이슈가 어떤 미세 플라스틱 약이잖아요. 어떤 오염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그 영상이 빠졌네요. 그냥 말로 하면 지금은 수증기로 이렇게 날아다닌대요. 너무 미세해져가지고 우리가 쓰는 생수통이나 지금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텀블러를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죠? 저처럼 맞죠? 텀블러 들고 다니 나를 위해서. 근데 이 플라스틱이 공중에 막 다니면서 다 녹고 뭐 이게 공중에 떨 정도면 비가 오도 내리고 하잖아요. 이게 어느 지역만 제한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참치 통조림을 따가지고 각자가 그걸 찍으니까 플라스틱이 녹더만요. 미세 플라스틱이 참치 캔 안에. 근데 먹을 게 진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게 문제가 됐다고 계속 말을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가정에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음, 알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걸 걸러주는 정수기를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만능 화물이라고 이게 이제 석유계에서 추출하고 나면 우리 플라스틱도 만들고 하잖아요. 거기에 기능을 자꾸 이제 더 하는 거죠. 뭐 옷도 방수로 코팅을 해서 하는 옷을 입고 싶고 후라이팬도 뭐 음식이 안 달라붙으면 좋잖아요. 그런 데 쓰이는 게 가브라 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되게 안정적이라서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의 주범이에요. 요즘 많잖아요. 이것들이 계속 많으니까 덴마크에는 아예 사용 중지를 시켜놨더라고요. 아예 관련된 왜냐하면 어떤 걸 규제하면 다른 성분 한 개만 넣으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럼 규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계속 피해가니까 아예 못 쓰게 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한번 들어오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박테리아 맞죠? 신종오염 물질 아까 그것들 맞죠? 아까 방금 말한 가브라 함물 이런 거 다 걸러주는 정수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쓰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차별점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수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생필품을 쓰는 기준에서 그래서 이 한번 볼까요? 그죠? 이런 아이템이 주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그래서 이런 제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 완전 다른 제품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음 주 가르쳐 줄 거예요. 다음 주에 명단을 적어요. 내가 알릴 수 있는 명단을 사업을 알아보고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러면 만남과 초대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해서 반응을 보는 거죠. 음. 뭐 10명 중에 한 7, 8명은 쓰기는 씁니다. 요즘은 인식이 좋다 보니까 뭐 안 하겠다 하면 놔두고 하겠다는 분하고 계속 다시 이 성공 사이클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누구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시면 누군가 알아듣습니다. 그분들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제 강의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 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잖아요. 저희가 앞에 서두했던 것처럼 그냥 좀 다르게 살고 싶고 선택권을 좀 가진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뭔가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